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세천초등학교 교사 오종상이라고 합니다. 부터는 화면을 공유해서 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연수 제목처럼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녹화하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PC로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하시려고 하시면 마이크가 일단 필요하겠죠. 저희는 얼굴로 먹고 살기보다는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는가 중요한데 마이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핀 마이크나 동영상 제작용 마이크라고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마이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저가라도 하나를 꼭 구입하셔서 수업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없다 하시면 휴대폰 살 때 나오는 그 번들 이어폰 있죠. 귀에 이어폰 대고 마이크 있는 거. 그거 이용하셔서 하셔도 목소리가 그냥 녹음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게 들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웹캠인데요. 이제 웹캠은 이제 강사의 얼굴이 보이게끔 해주는 장치겠죠. 네. 없이도 화면 녹화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교사의 얼굴이 나온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웹캠을 이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뭘까요, 혹시? 이 아이콘 보시고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요. 조명이 있으면 훨씬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왜 조명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냐면, 조명이 없을 경우 얼굴이 굉장히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학교는 생각보다 어둡기 때문에 내 정면에 나를 비춰주는 조명이 없다면 내 얼굴이 굉장히 아픈 사람처럼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 조명의 유무는 강사가 불쌍해 보이고 안 불쌍해 보이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트북을 쓰신다면 노트북에는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웹캠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웹캠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노트북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녹음도 바로 마이크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별도의 준비물이 없어서 좀 간편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오늘 배울 룸이나 OBS 같은 화면을 녹화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연수에서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PC나 노트북 아니어도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화면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OBS나 룸 아니어도 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면 녹화하는 툴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하는 이 룸이랑 OBS는 그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룸이랑 OBS를 툴로 선택했냐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또 다른 하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업 준비도 힘든데 이 영상 제작마저 힘들다면 이걸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쉬운 툴이어야겠다는 게 저의 선정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게 룸이랑 OBS였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사용하고 있는 반디캠이나 옵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저작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만 사용할 수 있지 기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네,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를 넘기 때문에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캠은 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뭐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장 쉬운 툴인 룸이랑 OBS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다른 거 안 하냐고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시고 두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께 더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룸이랑 OBS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면 두 가지 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1인 방송 포맷의 영상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녹화할 수 있고 좌측 하단에 그냥 하단 어딘가에 영상 어딘가에 이렇게 교사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용해보면 디자인이 깔끔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룸으로 녹화한 영상을 자르거나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룸 하나로 촬영과 편집까지 모든 걸 하나로 다 끝내는 툴이에요. 그 옆에 있는 OBS는 이제 녹화에 특화되어서 화질이 조금 더 좋고 뭐 고급 기능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요. 하지만 얘는 강의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녹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서나 확대나 그리고 나중에 컷 편집하는 거나 뭐 영상을 자르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해서 좀 이것저것 같이 만져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고급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뭐 비교를 제가 간단하게 해놨는데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룸 같은 경우에는 화면 녹화를 하면 컴퓨터 내부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수업에 동영상 자료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 자료가 컴퓨터 내부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룸에서는 녹음이 안 돼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OBS를 쓰셔야 돼요. 대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뭐 룸도 뭐 컴퓨터 내부 소리를 이제 녹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룸을 좀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룸부터 할게요. 네, 룸. 네, 룸은 데스크탑 버전과 여기 보시면 웹 버전이 있거든요. 데스크탑 버전과 웹 버전이 있는데 저는 오늘 데스크탑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데스크탑 버전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능이 많고 데스크탑 버전을 익히면 웹 버전은 그냥 설명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룸은 유료인지 물어보셨는데 네, 룸은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룸을 사용하려면 지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네,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크롬 브라우저요. 크롬을 여시고 인터넷 창에서 룸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다. 검색하실 때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한글로 쓰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룸을 검색하시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 룸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Get Room for Free가 있을 겁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한글로 나오시는구나. 네,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돼서 나오는가 봅니다.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요 메뉴 그림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룸은 원래 구글이나 요 슬랙 계정이 있으면 계정을 만들지 않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가 아닌 에듀나비 계정을 이용해서 네,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밑에 Create Free Account 네, 요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Sign Up for Room 홈페이지에서 Sign Up for Room 제일 밑에 있는
프리 어카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드나비로 만드는 이유는 현재 룸에서 교육용 계정은 프로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에드나비 계정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의 에듀나비 계정을 이용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름과 패스워드를 하신 다음에 동의 체크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이 완료되시면 구글로 가입하셨어도 에드나비로 다시 가입이 됩니다. 네, 일단 그거 정보 입력 다 하셨다 생각하고 되시면 교사 선택하시고 혹시나 네, 마이크와 카메라 사용 권한 요청이 오시면 마이크 카메라 사용 허용하고 요 화면 뜰 때까지 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듀네비로 가입을 하시고 교사 선택하시고 혹시 마이크 카메라 사용 권한 부여되면 허용 누르셔서 네, 지금 데스크탑 버전과 웹 버전 선택 가능한 요 화면까지 요 창까지 뜨시면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왼쪽이 데스크탑 버전이고 오른쪽이 구글 확장 프로그램 웹 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스크탑 버전이 이 확장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할 거고요. 만약 데스크탑 버전을 미리 설치를 안 하셨으면 인스톨 앱을 눌러서 설치를 해야 되지만 제가 밴드에 이미 며칠 전에 한참 전에 요 설치 파일을 룸 설치 파일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설치하시는 분들은 다시 설치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컨티뉴를 눌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이미 다 설치하셨기 때문에 네, 이미 설치하셨기 때문에 네, 하고 컨티뉴 할게요. 네,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면 룸의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계정 설정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정 요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어카운트 세팅에 들어가 보면 마이 플랜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거기서 내 계정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너는 30일 동안 무료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이 강사 양반 아까 교육기간은 무료라고 했지 않나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에듀나비에 접속하셔가지고 에듀나비 메일에 들어가 보면 룸에서 메일을 보내왔을 거예요. 지금 룸에서 뭐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냐면 너의 메일을 확인해줘 하면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두 번째, 메일을 여시면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세 번째, 너 교사로 인증받았어, 성공했어 라면서 성공 멘트가 뜹니다. 요렇게 1번, 2번, 3번의 과정을 에듀나비 이동해서 지금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정을 확인해 보시면 네, 무료로 교육계정 100% 디스카운트 네, 됐어 라고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내에 다시 에듀나비 아이디 찾아서 다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탕화면에 선생님 룸이라고 요런 아이콘이 아마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미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요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여시고 지금 네, 처음 하시면 네, 사인인 해서 방금 가입하셨던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사인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런 화면이 뜰 텐데요, 선생님.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요거는 잠시 멈추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룸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메뉴가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제일 상단에 보면 요 동영상 재생 버튼, 유튜브 같은 요 버튼은 뭐냐면 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바로가기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 룸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뭐 사전 설정, 뭐 세팅 같은 거 있잖아요. 설정값 넣는 거. 요걸 하는 건데 이거 이미 사전 세팅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요쪽에, 요게 중요한데요. 요게 녹화 모드예요. 그러니까 화면 구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스크린 더하기 캠. 스크린이 뭐냐면 내 컴퓨터 화면이고, 내 PC 화면이고, 캠이 내 얼굴인 거예요. 얼굴. 네. 스크린은 PC 화면이고, 캠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PC 화면과 얼굴이 같이 나오는 화면 구성이고요. 가운데 거는 스크린 온리. 화면만, 난 얼굴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 싫어하시면 스크린 온리 선택하시면 요 화면만 나와요. 그리고 캠 온리 하시면 내 얼굴만 나오는데 요거 혹시 캠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한 번씩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면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스크린과 캠 같이 나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내 웹캠과 마이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이크와 웹캠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삼각형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 요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와 캠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안 되어 있거나 다른 걸 선택하겠다 하면 요걸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원하는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해상도. 네,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오토로 두시면 돼요. 룸이 알아서 내 컴퓨터에 맞는 화질을 선택해서 녹화를 해줘요. 녹화했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다면 이 숫자가 여기 뒤에 있는 1080이죠. 이 숫자가 높은 게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높은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내 컴퓨터 사양이 많이 딸린다면 컴퓨터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자동으로 종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건들지 마시고 그냥 오토로 두시고 촬영하시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 이제 드로잉 툴이 생겼는데 화질에 따라의 용량 차이도 나요. 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드로잉 툴이 있는데요. 요 첫 번째 버튼은 뭐냐면 녹화를 시작하고 멈추는 버튼이에요. 녹화를 시작하고 멈추는 버튼이고, 두 번째 버튼은 녹화하다가 중간에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교실에서 막 녹화하고 있는데 누가 옆반 선생님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시정지 하는 일시정지 버튼이고요. 세 번째 버튼은 이 영상 찍다가 망했어 하면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삭제하는 버튼이고, 마지막 요 버튼이 룸이 참 좋은 게 요거는 판서를 할 수 있어요. 룸 자체 내 기능에서 판서를 할 수 있어요. 이건 판서하는 펜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실제로 녹화 눌러보시고 실습해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웹캠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요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시면 밑에 숨겨져 있던 메뉴가 선택돼요. 요거 두 개는 화면의 크기고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돼요.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캠이 얼굴이 전체 화면이 되고, 네 번째는 나는 얼굴 나오는 거 부담 싫어 하시면 그냥 사진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나 사진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원하는 내 캠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 6번은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클릭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런 원으로 이렇게 내가 여기 클릭했다라는 게 표시가 돼요.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내가 설명하고 있을 때 혹은 강조할 때 이렇게 한번 그 화면을 딱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노란 원으로 반짝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려면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좀 더 능숙하게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고, 근데 기능이 워낙 단순해서 한 세네 번만 해보셔도 이제 완벽하게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기능은 사실 요게 다 끝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팅이 다 되고 나면 기능을 이렇게 알고 나면 스타트 레코딩 요 빨간 버튼을 눌러도 되고
요 데모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제가 만드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교과서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교과서 PDF랑 PPT 파일을 열어가지고 제가 녹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잠깐 실습을 해보실 건데요. 50분이 다 돼서 10분간 쉬도록 하고 쉬는 시간 사이에 혹시 선생님들 그 녹화 때 사용하실, 실습 때 사용하실 교과서 PDF나 PPT가 없으시면 밴드에 제가 올려놨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미리 준비하시면 이때 실습 때 진짜 선생님 자료로 한번 녹화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이 보이시죠? 네, 제가 이 룸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룸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좌측 하단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크린 플러스 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캠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녹화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DF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국어 2학년 1학기 파트 1 요 PDF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일단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대부분 PC에서 잠시 내리고요. 대부분 PC에서 요 엣지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요새는 열리는데요. 요걸로 여셔도 되고 저는 크롬을 좋아해서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저는 연결 프로그램에서 요 크롬을 찾아서 요 PDF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크롬을 찾아서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나 사실 뭐 PDF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뭐 엣지나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크롬이 편해서 크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어 PDF가 열렸고요. 그러면 이제 룸을 딱 켜보면 요 교과서와 제 얼굴이 이렇게 요 화면이 녹화가 되겠죠. 근데 보면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요게 화면이 양옆에 버려지는 화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용할 때 확대를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얘들이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를 이제 충분히 하셔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하고 제 얼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에 이동하면 되겠죠. 위쪽에서 제가 오늘 10쪽을 진도 나갈 차례면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 페이지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할 준비를 마쳤죠. PPT를 띄웠고 제 얼굴 크기를 세팅을 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찍으려고 이렇게 한번 화면을 한번 내려보니까 제 얼굴이 이 본문들을 많이 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캠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한번 이렇게 내가 오늘 컨텐츠와 내 얼굴이 이렇게 겹치는지 한번 보시고 많이 겹친다면 이걸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겹치지 않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캠을 위치를 두시고 내 얼굴 위치까지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런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키보드에서 F11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돼요. 그렇게 전체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한 다음에 녹화를 시작하면 되겠죠. 녹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걸 누르면 제가 듀얼이라서 모니터를 선택하게 되는데 3, 2, 1이 뜨고 삐링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국어 10페이지를 할 건데 친구와 화해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툰 날을 한번 읽어보자. 자, 다툰 날 오은영 시인이야. 선생님이랑 성이 똑같네. 하면서 자, 한 걸음, 두 걸음 받아보고 뒤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판서가 필요하다 싶으면 요 옆에 펜 툴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면 펜 툴이 생겨요. 생겨서 원하는 색깔 건너서 옷이야. 자, 옷이. 자, 이런 식으로 막 필요한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근데 요 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방금처럼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다 찍으시면 녹화 중지 끝.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내가 방금 찍었던 영상이 룸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녹화가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네, PDF로 지금 녹화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PPT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PT를 이렇게 실행시켜서 읽기 전용으로 열고 지금 원래 예쁜 PPT였는데 지금 글꼴이 다 깨졌죠. 폰트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PPT로 녹화를 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PPT를 켜서 슬라이드쇼에서 화면을 꽉 채우시고요. 화면을 꽉 채우신 상태에서 룸을 딱 켜주셔야 돼요. 화면을 꽉 채운 상태에서 룸을 켜주시고요. 요 PPT도 뭐 나머지 그 뒤에는 똑같아요. PPT에서는 PPT 슬라이드쇼를 실행시키고 룸을 킨다. 룸을 켜고 이제 요 PPT는 특이한 게 요 진행해 볼게요. 한번 스타트 레코딩을 하고 그러면 PPT 있는 화면을 선택하고 저는 듀얼이라서 모니터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 3, 2, 1 하고 띠링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콘텐츠가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게. 교과서 10쪽하고 16쪽을 할 거야. 뭐 하면서 자 다음 사진이 뭘 나타내는 걸까?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특징이 뭐냐면요. 요 PPT는 PPT 내에서 요 판서와 돋보기 기능들이 있어요. 판서와 돋보기 기능들이 있어요. 슬라이드 쇼 하시고 슬라이드 쇼 한 상태에서 ESC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네, 요걸 나타난 상태에서 요 판서 있죠. 지금 제 얼굴이 가리니까 제 얼굴을 좀 치워볼게요. 판서 요거 펜 툴을 딱 누르시면 형광펜 등이 있어요. 형광펜 등 이용해서 아까 제가 PPT에 뭐 계속 썼죠. 그게 다 이 PPT에 있는 기본적인 요 판서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형광펜도 쓸 수 있고요. 뭐 펜 쓸 수 있어요. 사진은 무엇일까? 비행기지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펜 툴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요것도 할 수 있고 다 되면 뭐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볼까? 이게 뭔지? 하면서 요 밑에 아래쪽에 돋보기 버튼 누르면 그 부분이 확대가 돼요. 자, 이건 뭐야? 비행기지? 뭐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도 보여줄 수 있고요. PPT 내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PT가 훨씬 더 만들기는 좋아요. PDF보다. PPT 자체의 기능이 지원이 많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마찬가지로 룸 화면이 뜨면서 그럼 이제부터 지금 콘텐츠가 이렇게 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렵지 않죠, 선생님?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요 실습 요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0분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본인의 자료나 혹은 제가 드린 PPT나 PDF 파일을 여셔가지고 네, 녹화 방법은 요 중에서 뭐 선택하셔서 네, 하시면 네, 한번 녹화해 보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이게 보는 것 말고 직접 해봐야지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PC 화면과 네, 웹캠과 음성, 뭐 펜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10분간 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종료해 주십시오. 네, 녹화를 마치면
룸 페이지, 아까 보셨던 룸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렸던 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페이지에 혹시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이응이응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촬영을 하면 보통 그 영상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요.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 룸은 특이하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룸 홈페이지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다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종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 영상이 지금 룸 홈페이지에 올라간 상태고요. 네, 이 페이지는 마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 같죠? 네, 영상을 클릭하면 재생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요 다운로드 몇 개의 기능이 없어요. 몇 개 기능이 없고, 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요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학습터에 올릴 때,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때 영상을 다운받아서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요 URL, 링크만 가지고 네, URL만 복사해서 이학습터에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URL을 올리면 뭐 클릭하는 순간 바로 진도율이 100%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 관리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나는 영상을 귀찮지만 다운받아서 올릴 거야 하면 뭐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요 기본적으로 우측편에 보면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링크 쉐어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링크 있는 사람만. 내가 만든 영상을 아무나 보면 요 화면이 뜰 때까지, 일단 이 OBS 화면은 이렇게 어두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새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둡게 나옵니다. 밝은 화면이 눈에 피로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네,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 잘 썼죠. 네, 이 보면 강사 양반 밑에 뭐 메뉴가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가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상단에는 무슨 장면이 나올지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설정하는 그런 메뉴들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어 있죠, 제어. 요 제어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OBS에서 요 생방송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들 왜 생방송 막 실시간 방송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방송을 할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화면 녹화를 할 거니까 요 녹화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요거랑 요 밑에 설정, 요 두 가지만 쓸 거예요. 먼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설정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는데, 요 옆에 일반 탭이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출력 탭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출력 탭을 선택하셔서 녹화 보면 녹화 경로라고 있죠. 여기가 내 영상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아까 룸은 그 룸 서버에, 룸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이 OBS는 영상이 촬영되면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혹시 내가 녹화 경로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네, 요거 내가 원하는 폴더로 정하시면 되고요. 녹화 형식, 이게 중요한데요. 녹화 형식이 지금 MKV인가 돼 있을 텐데, MP4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이 학습터에 올라가는 영상 형태가 MP4거든요. 이 학습터가 영상을 엄청 가려요. 파일을 엄청 가려요. MP4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MP4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일 변환하고 다시 인코딩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거든요. MP4로 출력을 바꾸시고, 다음 두 번째 오디오 설정 한번 가볼게요. 오디오 설정. 데스크탑 오디오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데스크탑 오디오예요. 이거는 기본 장치로 다 선택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내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아니고 요사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돼요. 마이크 보조 오디오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요
요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요 내 컴퓨터에,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장치들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마이크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 마이크가 있어야 뜨겠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뜨겠죠. 그러면 오디오 믹서에 나중에 보시면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 보조 이 두 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하실 게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 이 비디오를 눌러보시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냥 1920, 1080으로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네, FPS 값은 30으로 해주세요. 네, 요까지 설정이 다 되셨죠? 그러면, 원래 제가 저까지만 하고 쉬려고 했는데,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도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거만 하고 쉴게요. 자,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요 설정을 다 하시고, 확인, 적용키 눌러서 나오시면 요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나오면 요 장면 목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장면 목록이 뭐냐면 장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뉴스 앵커가 나오다가 기자로 화면이 전환되죠. 그리고 기자가 다 뭔가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앵커가 있는 방송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삭삭삭삭 바뀌는 그거를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면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앵커 장면, 기자 장면 이런 식으로 세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 옆에 소스는 뭐냐면 이 장면에 그러면 이 뭐 앵커 장면에 뭘 띄울 거냐, 기자 장면에 뭘 띄울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메뉴예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뭐를 해볼 거냐면 장면 목록에 수업 전 화면과 수업 중 화면과 수업 후 화면 세 가지를 세팅해 볼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세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요 장면마다 적절한 소스들을 추가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세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스크린하고 캠하고 그리고 스크린하고 그리고 캠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밖에 구할 수 없었는데 OBS는 하나도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화면을 구상할 수 있어요. 그게 OBS의 장점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화면을 구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초기에 세팅이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요 한번 세팅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 세팅이 제일 중요해서 요 세팅하는 것을 이따가 한번 해보고 마지막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제가 수업 전, 중, 후 세 가지 장면을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 장면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업 전에는 저 이미지를 띄우고 수업 중에는 제가 어떤 화면을 띄울 거냐면 PPT와 내 얼굴을 띄워서 설명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화면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 PPT를 띄우려면 어떤 소스를 써야 되냐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소스냐면 화면을 녹화하는 그런 소스거든요. 그리고 내 얼굴을 띄우려면 비디오 캡처 장치 이 소스 두 개를 써야 돼요. 오늘은 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캡처랑 비디오 캡처 장치를 화면 수업 중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제가 이것도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 비디오에 있는 방금 찍으셨던 영상 있죠? 아무 부분이나 그냥 잘라보세요. 이건 실습이시니까 아무 부분이나 자르시고 혹시 그 아까 링크 공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링크를 복사하셔서 구글 미트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은 올려주시고 혹시 밴드, 저희 밴드 있죠? 밴드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은 밴드에 이렇게 올려봐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지금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룸을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요걸 딱 클릭하잖아요, 링크 주소를. 그러면 룸 페이지에 저희가 아까 봤던 룸 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이 돼요. 똑같이
보는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재생 누르면 네, 지금부터 5학년 2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English can you speak? 네,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죠. 네, 제 목소리가 조금 같이 녹음이 되는 연습을 들으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룸은 이렇게 해서 네, 다 끝났고요, 선생님.